RSI 30m로 떨어지면 저점이다. 근데 그게 또 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조선해양 한번 살펴볼 거고요.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기본적 기술적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영상으로 봐주시고요. 오늘은 8월 17일 화요일 2시 1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네요. 요즘 이제 한국조선해양의 주가가 자꾸 빠져요. 빠지는 데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어떠한 이탈도 하나의 원인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깨지면서 하방 압력이 좀 더 거세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외인들의 수급의 이탈이 또 하나의 원인이 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들이 연일 계속 팔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또 거기에 걸맞춰서 환율까지도 꾸준히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런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종합주가 지수가 좋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환차손을 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 지수가 떨어지고요. 환율이 떨어지면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환율이 계속 올라가요. 오늘도 이제 8원 70전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좀 좋을 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영향도 분명히 좀 존재한다라고 보는데, 외인들은 왜 이렇게 파는가라고 본다면, 시장은 일단 디램 가격, 반도체에 대한 어떤 전망, 부정적인 전망, 거기서 시작이 돼서 중국발 경제지표의 부진, 주말 동안에 또 아프간 문제, 이런 부분들이 더해진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부분들과는 상관없이 시장의 영향으로 인한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결론지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조선해양의 지금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들은 하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이런 성장성이나 앞으로의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대표적인 예로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 증가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 정책을 내놓고 있죠. 온실가스를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이런 이제 부분들 가운데, 자동차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는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꾸는 그런 패러다임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꼭 자동차 부분뿐만 아니라 선박에서도 이제 일어나고 있거든요. 선박 분야에서도 일어나는데, 유럽에서 이제 2050년까지 선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2020년 대비 75%나 감축한다라고 해요. 2020년 대비 75%나 감축을 시키겠다. 언제까지? 2050년까지. 물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더 강화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2050년까지 75%까지 막 줄인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려면은 이제 선박도 결국에는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갈 수밖에 없다. LNG가 됐던 수소가 됐던 암모니아가 됐던 그런 쪽으로의 이제 전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수백만 척의 배가 돌아다니고 있을 텐데, 그것들이 다 뭡니까? 잠재적인 교체 수요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제 교체 수요가 생기면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친환경 선박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한국조선해양의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해운 산업이 너무 좋죠. 해운업 같은 경우는 운임지수가 너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또 조선주가 좋아질 수 있는 이유라고 보거든요. BDI 지수도 계속해서 좋고, SCFI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너무나도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결국에 이제 배가 부족해서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는 부분인데, SCFI는 14주 연속 상승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요. BDI도 지난 6월달, 7월달에 고점을 또 갱신을 하게 되면서 신고가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해운업의 호황은 결국에 조선주의 호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왜 떨어지는가? 한국조선해양은 수주 실적도 너무 좋은데, 수주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미 이제 올해 목표했던 거 다 따놓고 초과 달성도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후판 가격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들 이미 2분기 실적에서 공사 손실 충당금으로 어느 정도 반영을 해 놓은 상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철광석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철광석 가격이 많이 좀 떨어지면서 후판 가격에 대한 뭐 추가적인 인상 압박도 이제 없거든요. 보면 이게 철광석 가격인데 철광석 가격이 지금 톤당 167달러예요. 한때 200불 이상 넘어갔던 그 철광석 가격이 지금 167달러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원자재 가격에 대한 어떠한 인상 압박에서 좀 벗어나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신조선가도 상승을 하고 있고 다 좋은데 주가는 역행을 해요. 그러니까 환장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게 회사나 이런 앞으로의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차트가 안 좋은 거죠. 예, 회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는데 차트나 이런 것들이 역행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더 싸지고 있는 거고 싸지면 뭐 기회라고 볼 수가 있기는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어디서 멈추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걸 볼 때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제가 예전에 봤던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RSI 30m로 떨어지면 저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RSI가 30m로 왔을 때 이제 크게 두 가지의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단기 반등으로서의 역할, 하나는 바닥으로서의 역할을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때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에 왔을 때는 단기적인 역할이었다라고 지금에서 지나고 나니까 말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RSI가 30m로 떨어진 이 구간이 이제 새로운 또 저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바닥이 될 거냐 또다시 단기적인 반등만 주고 무너지게 될 거냐 이걸 이제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관점 어떤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최근에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데 RSI 30m로 떨어지는 이 구간을 기점으로 바닥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이전처럼 뭔가 바닥을 만들어가는 이런 횡보 흐름이나 아니면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출현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 한 11만원대 언저리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RSI가 30m로 떨어졌으니까 오늘 11만 4천원대네요. 한 11만 5천원대 전후로 뭐 이렇게 좀 저점이 다져지는지 또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지를 한번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는 이제 더 떨어질 데가 없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가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바닥을 다져야 되는 또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건 이제 의미가 없어졌고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다시 딛고 올라가기 위한 이런 기간 조정이나 이런 가격 조정은 끝났고 기간 조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 11만원대 중반 11만원대 전후로 해서 이제 바닥이 좀 잘 찍히고 다져지는지를 이제 계속 봐야 되겠죠. 이제 하락 가격 조정은 줄 만큼은 다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바닥을 만들기 위한 이런 횡보 과정이나 이런 좀 옆으로 쉬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 바닥이 다져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회사나 앞으로의 어떻게 보면은 전망이나 현재 수주 실적이나 그동안의 주가를 짓눌렀던 후판 가격에 대한 이런 인상 우려나 가격 상승에 대한 압박이나 또는 그런 것들을 다 털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악재나 이런 것들을 다 털어내고 오히려 이제 기대할 게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상 이건 뭐 시장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기술적인 지지 라인이 훼손된 상태에서 다시 또 새로운 저점, 새로운 바닥을 좀 찾아간 상황이니까는요. 이 상황에서는 또 여기 11만원대가 새로운 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11만원대 전후로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또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또 딛고서 자연스럽게 또 올라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방 압력은 뭐 여기서 더 빠지겠느냐 라는 생각은 드는데 여기서 바닥 찍고 좀 돌려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또 돌려가더라도 좀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네요. 차트나 이런 것들이 워낙에 지금 이 하방 흐름들이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여기서 하락 추세 벗어나고 바닥 찍고 돌려나가려면 또 한두 달 정도는 그냥 또 여기서 소요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흐름 속에서 과연 바닥이 좀 잘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나중에 또 이 흐름에서 벗어나서 다시 15만 6천원대 16만원대 뭐 이 자리까지 다시 또 올라오는 그런 발판이 또 잘 마련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뭐 떨어질 만큼 다 떨어진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격 조정도 다 줄 만큼 좀 줬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이제 수급만 좀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수급만 좀 들어오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시장 분위기가 이래서 수급도 뭐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기는 사실 좀 요 며칠 사이 어려웠는데, 외국인들은 계속 잡았어요. 이 떨어지는데 기관은 뭐 계속해서 팔았고, 다시 또 기관들이 여기서는 어느 정도 또 저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지도 한번 좀 잘 지켜봐야 될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은 줄 만큼은 거의 다 준 것 같다. 이제 새로운 이런 RSI 30m로 떨어지는 이 구간 11만원대 11만 4천원대 뭐 요 정도인데, 그냥 11만원대 전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흐름에서 다시 바닥 찍고 돌려가는 모습에 한국조선해양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제 또 새로운 저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에 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상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36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하락에 대한 이유도 댓글로서 이렇게 시황을 쭉 적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장중에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대응을 잡아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누구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어플이 되겠습니다. 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어떤 주도 테마라든지 당일 강세를 보이는 테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는 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